음,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자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중에 의학자들이 자폐를 치료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폐를 치료하는 것을 못 봤다.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불안, 공포, 간질을 가진 35살 된 청년을 치료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것을 제가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외로움, 이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 누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증을 통하여 정신병원에서 원래는 약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약을 먹지 않았으면 치료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형제가 미국에서 2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면 약부터 먼저 찾아요. 그래서 약 때문에 이 형제가 치료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은 남편이 여자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우울증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하고 팔을 베고 잠을 같이 자라. 그러면 우울증 낫는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들이 여자를 외롭게 만드네. 외롭게 만들어요. 여자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자기 사업 때문에 뭐 하여튼 다른 일 보느라고 여자는 좀 방치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게 남자 여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부딪히면은 남자는 그게 싫어서 또 밖을 자꾸 나가게 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울증과 간질과 공황장애증이 생기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뇌 트레이닝 하는 거 보셨죠? 뇌 트레이닝, 뇌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자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전라도에 어떤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근무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뭐 은퇴 후에 가니까 월급을 조금만 받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저 뒤에 보니까 한 청년이 멋지게 생긴 청년이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뭐 관리를 하는 청년인가 그랬어요. 아주 청년이 멋지게 잘생겼더라고요. 멋지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식사를 할 동안에 그 교회 어르신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폐는 아직까지 치료해보지 않았는데 그때 그 자폐를 만나고 나서 제가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게 치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치료를 시작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치료를 시작했느냐, 사람들은 꼭 뭐 수술을 하고 뭐 만지고 이렇게 해야 치료인 줄 아는데, 치료 방법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료 방법이 말로서 치료를 합니다. 말로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말로서 치료를 하느냐,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증, 두려움, 공포, 뭐 치매, 자폐, 간질, 정신분열증,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특별히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것이 이 2%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적으로 2%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느냐? 문 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이 2% 부족한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함께 통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통해야 됩니다.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폐를 가진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청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청년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 부족한 사람의 치료법은 칭찬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부족해요. 잘한다. 멋있다. 예쁘구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한다, 예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데 대해서 인식해요. 참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인식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2% 부족한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제가 이제 교회 설교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그 시간에 저는 성인반을 택하지 않고 제가 어린이반을 택했어요. 어린이반 교사가 없더라고요. 시골이 돼 나오니까 한 뭐 20명쯤 되니까 어린이반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반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뭐 한 8명, 9명, 10명 이렇게 되나 봐요. 그 우리 여자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 웃기는 사람은 선생님 상품 주겠다. 그 애들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어른처럼 뭐 싸우고 꿍 하고 뭐 계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정말 순수해요. 애들은 10번을 물어도 10번 다 대답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2번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것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삭막해요. 이 자폐는 가족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이 청년에게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또 교회 가면은 어른들이 이 자폐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병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내 안식처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정에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이 자폐를 가진 청년은 말을 잘 안 해요. 몸이 꽁하게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잘 안 해요. 이 자폐를 가진 청년에게는요,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일을 하고 싶으면 와서 일을 해요. 그럴 때 일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일 안 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둘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아빠, 엄마, 형제, 누나, 동생 이 가족들이 자폐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정신분열증, 간질 이런 정신적으로 2%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는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요.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것이 첫째의 치료 방법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어린이반 아이들이 오빠, 형 하면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나이는 29살, 30살 됐는데 지금 아이들은 10살, 12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머리는 아이들 머리만큼의 생각만 있어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어른이 아니에요. 이 머리는 아직 뇌 속은 그렇게 어른으로 자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폐고 그것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 2% 부족한 사람들의 형태예요. 2% 부족한 사람은 아직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해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오빠를 좋아하니까, 또 남동생들이 형을 좋아하니까 마음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29살 된 청년이 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못 해보고 전신때 돼도 전신밥도 안 먹고 그냥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래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했어요. 제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또 우리 어린이반들을 데리고 물가에도 가고, 그래서 양말을 벗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바람도 씌우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아주 급성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뭐 사고나무 있는 밭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시골이니까 이렇게 뭐 울타리를 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뭐 여기 보니까 관광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니면서 관광지도 구경하고 뭐 과일 있는 데도 가서 구경하고 그 꽃나무 밭 있는 데서 구경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주니까 지도 나를 선생님 사진 찍어준대요. 그것도 서로 사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치료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 청년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집에 왔어요. 참 말을 잘 듣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2%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 알아주는 사람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트레이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엉망이죠. 엉망인데 아이는 착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효과가 엄청나게 속도가 달라져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치료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효험이 되는 치료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는 뭐 아직 이 시골에 그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먹을 거 있는 거 뭐 방울토마토 좀 있었어요. 방울토마토 좀 있고 나머지 뭐 반찬 해 먹을 만한 거 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 오더니 뭐 나이도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방울토마토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울토마토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로 와, 선생님하고 같이 먹어, 혼자 먹지 말고.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제가 조그마한 이런 바구니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사놓고 먹었는데 그 친구 먹으니까 둘이 먹으니까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사다 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도 또 역시 문을 열고 혼자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가져와, 혼자 먹지 마, 선생님하고 같이 먹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먹고 싶으면 가져와 선생님하고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이 2% 부족한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편안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문을 열고 말을 해요.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말을 안 해요. 그것이 2%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하고 치료 효과도 좋고 이래서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저녁 식사 초대한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집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걸 이제 꺼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 말도 안 하고 저렇게 꺼내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어른들이 이걸 모르는 거구나. 이 2% 부족한 사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병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말하고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둑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 장로님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폐를 가진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구나.
물론 내가 가기 전에도 전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자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장애자 자폐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폐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친구는 말을 하고 싶지만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2% 부족한 사람이다. 그것이 자폐다. 그게 도둑이 아니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말을 한 것 같이 느끼는데 말을 못하고 먹는 것이다. 그거 이해해야 된다. 그때부터 내가 어르신들한테 자폐 그 친구한테 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폐 친구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가족들, 교회 식구들, 주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예, 자폐를요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요 사람 양심이 있어요. 이 2% 부족한 사람들은요 양심이 발라요.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깨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의 말, 웃음의 말, 정말 웃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는 바보처럼 잘 웃어요. 예, 웃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폐를 치료해 주니까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막 돈을 가져와요.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걸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돈을 가져와요. 그 부모님이 상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도 도와두고 이 아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도 했어요. 야, 이 친구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무슨 이 2% 부족한 사람들은요 대개 뭐 행패를 부리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회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작은 부분, 2% 부족한 사람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치료할 수 있고 향상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의학을 했기 때문에 이 자폐 치료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정신분열증,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증 이거 치료하려고 생각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치매 치료했잖아요.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치매를 치료했어요. 뭐 약 하나 안 써요. 뭐 약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가지고 치매를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하나 한다고 하면은 뇌트레이닝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밥 같이 잘 먹고 그것이 치료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족한 2%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치료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성한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해를 하면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이해 못하면은 그것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분란이 생기는 것은 서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웃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할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폐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청년을 치료하면서 뭐 별다른 치료 방법 없잖아요. 예. 분명히 효과가 있다. 요즘 자폐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2%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상담하셔서 오시면 좋은 결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2% 부족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틱장애, 정신분열증, 간질,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공포, 불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오시면 정말 치료가 쉽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테니까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